네, 안녕하십니까. 리처장 양성입니다. 오늘 12월 8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 현재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관련된 변동성 우려. 자, 이 우려, 이러한 그 변동성 위험 때문에, 어제까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그 전, 또는 그 다음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이 되겠죠. 자, 그날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지수가 크게 흔들릴 즉 지수가 급락할 소지가 있으니 그 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하거나 각오를 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현재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오늘도 1조 함께 1조 넘게 순매도를 했죠. 거의 1조 1200억 정도 됩니다. 일반 개인들이 연이틀 1조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 어제까지는 그러한 외국인 기관들의 매물을 다 소화를 했지만, 자, 어느도 그렇게 소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크게 지수가 내려갔다는 것인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삼성전자 등의 핵심 종목들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냥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현재 장세를 대응하거나 또는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특히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얼마나 깊이 받을 건지 아닌지 또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 어느 때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포트폴리오 골격을 이렇게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죠. 완탑은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죠. 이 종목은 샀다 팔았다 할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보유고 안 갖고 계신 분 당연히 매수가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든 떨어졌든 그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완탑, 삼성전자 플러스 5,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그들 종목인데요. 아직 한 개 종목이 미정이에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충이 될 만한 종목, 사실은 말이 보충이 그들 종목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들입니다. SKC나 또는 하나솔루션, 또 PSK, 또 동진세미캠, AG테크놀로지 등을 쭉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 보충 종목 중에서 동진세미캠을 조금 소상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실 것은, 자, 지금 오늘이 이런 한 지수가 급락한 것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 변동성 때문에 급락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잘 보기 어려웠던 현상입니다. 가령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지만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드문 현상인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을 읽는 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답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쪽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시거나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저를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이나
또는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딱딱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2.1%, 작년 동기라면 코로나가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잖아요. 정상적인 경제 상태인 작년 11월 대비 22%나 급증했다는 것.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그와 관련해서 구리, 알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자, 중국 철강업계에서는 열연 강판가를 인상한다고 하죠. 그것만 인상을 하겠습니까? 냉연 강판, 후판도 이제 인상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당장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거죠. 포스코나 현대제철 당연히 강판, 냉판, 강, 그 뭡니까, 냉연 강판 이런 거 다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종목이 부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고, 또 관련해서 컨테이너선 운임이 사상체로 갱신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선박 건조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해운제나 특히 조선주들이 부각되는 것도 그런 흐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들 종목은 아직은 취급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손 벌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찰과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종목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죠.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원자재 산업재와 관련된 자본재라고 하죠. 가격이 올라갈 때 그와 관련해서 석유화학 제품들, 그 전에 특수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 그 전에 정제 마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범용 석유화학 제품 에틸렌부터 시작을 하죠. 에틸렌, 프로필렌 쭉 넘어가서 ABS 합성 수지까지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LG화학도 롯데케미칼도 또 뭡니까, 아, 대한유화도,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지난 3분기 때부터 확연하게 좋아졌죠. 어닝석 포화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4분기 거쳐 내년 내내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이나 태양광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모멘텀에 가려서 실적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한테 매우 좋은 그런 배경이, 그것도 아주 강력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그러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날개에 달린 꼴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더 튼실한 상승세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이 현재 비축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자, 완타 플러스 5에 LG화학이 들어가죠.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이때 추가적으로 약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LG가 특히 80만 원 이하면 더욱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LG화학인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21선과 닿는 정도 수준, 77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더욱 좋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미시조로 들어가다 보면 진짜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따라서 대략 80만 원 언저리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매수해도 된다 하는 관점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실적의 배경과 함께 생각을 하면 그런 용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만에 테슬라가 또 7% 급등했던 것도 간접적으로 호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화이자가 영국이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을 했죠. 이것 때문에 냉동업체인 일신바이오 급등을 했다는 건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장세가 일시 펼쳐질 때 이렇게 어떤 특정 이슈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참고용입니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반면에 또 테슬라가 7% 급등을 했고 이 바람에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대장초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폭이 깎여서 이제 마감이 됐죠. 자, 이들 종목은 상당히 대중적인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이들 종목들도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죠. 다만 따라서 이들 종목 할 때에는 대표성 있는 종목만 선택돼서 우리는 1+1입니다. LG화학이나 SKC 1+1으로 중심은 LG화학이고 보조는 SKC인데 이와 같은 두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SKC는 매수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가 176단 낸드 개발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자, 얼마 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낸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3D가 아닌 4D용 낸드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 삼성전자도 추가 투자를 통해서 더블 스택 방식의 고집적 고층 낸드를 개발 완료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일단 삼성전자의 또 한 가지의 성장축이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그 낸드와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낸드와 관련돼서 다소 그 전에 약간 등한시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낸드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거 뭡니까? 우리 자막에는 PSK 정도만 나와 있는데 PSK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자, PSK입니다. PSK가 그런데 PSK도 있고 제가 봤을 땐 현재 동진세미캠이 그런 관점에서 동진세미캠 감강액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낸드와 관련된 재료도 현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유망하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먼저 제목과 그 배경만 먼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은 많이 가지고 가자 이런 뜻은 아니죠. 적당한 비중으로 이들 종목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진세미캠 현재 감광액도 있지만 지금 낸드 소재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다. 거기 삼성전자가 거기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다 하는 것까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슈는 그 정도입니다. 주요 이슈. 여기도 중요한 정보가 막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주변 증시는 비교적 약합니다. 미국도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자, 원달러 환율이 4030점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죠. 한 1085원 정도.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급을 보면 요게 이 수급은 뭐 상당히 무섭죠. 어제도 외국인 기관, 어제는 기관이 더 많이 매수해서 그랬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8,500억 원이나 순매도를 하면서 합계 1조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 또 코스닥도 매도, 선물 쪽은 그 순매수로 전환이 되긴 됐네요. 기관만 드립다 4,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 자, 비차익 쪽에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와요. 비차익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돈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근데 어제는 같은 정도 규모로 일반 개인들이 1조 정도 순매수함으로써 시장을 떠받치는 데 성공을 했지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가능했고, 오늘은 시장을 떠받치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국면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비차익도 좀 나왔고, 현재 베이시스가 좀 장중에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가 끝에 가서 약간 좁혀졌습니다. 선물에서 동시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베이시스는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0에 근접해 있다고 크게 시장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수의 마이너스 변동성은 좀 남아있는 상태다.
추가적으로 종합지수 한 2, 3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마이너스 변동성이 내일 거점 모레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종합지수 2600을 깨는 수준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최대 2650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아무리 파생 변수와 관련된 위험이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현재 만약에 매수 타임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때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특히 지수와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주변 5개 종목, 지금은 현재 4개 종목이죠. 4개 종목을 매수 타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술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동시 만기 전에 보통 이런 그 특징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약간 특이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틀 연속 초대 규모 외국인 기관의 매물들 쏟아져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낙폭이 비교적 크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과거 같았으면 말이죠. 거의 3%, 뭐 4%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연이틀 말이죠. 고작 하루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 하락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시 만기 전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오히려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낙폭은 1.69%입니다. 종합지수 낙폭이나 비슷하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받을 때 그 조정의 폭이 좀 커야 되거든요. 오늘 그 뭡니까? 셀트리온이 큰 폭으로 밀렸잖아요. 셀트리온처럼 셀트리온이 그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만큼 지수 관련주로서 당연히 이렇게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삼성전자 하더라도 역시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탄력 더 많이 올라간 거 더 많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건데 근데 거의 종합지수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종합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한 가지 나온다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마저도 현재 상황이 어떤 시장, 어떤 성격으로 진행되고 그랬을 때 시장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를 직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의 지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또 삼성전자 비록 우선주에 쏠려 있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하더라 하는 것. 자, 그런 것에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동시 만기 전에는 코스닥을 주로 많이 매수했던 건데 시장이 코스피의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을 느끼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그중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들 종목을 매수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의 중심과 맥이 동학개미조차도 이쪽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전에 제가 삼성전자는 마른 장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동안 가장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 중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것은 기관이 아니고요. 일반 개인들이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 나온다 해서 그들과 관련된 매물, 대기 매물벽에 적어도 3조 이상, 많게는 5조 정도 될 것이다 했던 건데 그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긴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대규모 매물이 나올 곳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마른 장작이죠. 대기 매물은 물기입니다. 물기. 자, 물기가 거쳐지고 그리고 누가 조금만 매수해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개미의 매수 조력이 막강하고 또 그들의 시각, 주류, 시장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상황,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가 많았고요. 지금 아닌가요?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순환 테마장에서 부분적으로 어제는 5G가 떴고요. 근데 그게 연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죠. 오늘 당장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2차 전지주가 떴는데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와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원타 플러스 4, 이 네 가지 종목이, 이 다섯 가지 종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 JT나 잠깐 차트만 구경을 좀 해보죠. ENF 테크놀로지, 또 JT 같은 종목도 급등을 했고요. 동진세미캠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한미 반도체도 좀 올라왔습니다. 네페스도 좀 올라왔고요. FST 같은 그런 종목들도 올라왔다는 건데, 자, 여기서 특징을 한 가지 또 발견을 해야 됩니다. 선별적이다 하는 거죠.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도 해당되는 종목들이 50개 이상 됩니다. 그들 종목은 누적으로 다 같이 올라온 것이 아닌 몇몇 종목에 몇몇 종목에 국한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반 개인들이 과거처럼 현재 삼성전자 때니까 반도체가 뜬다라고 하는 어떤 도식화된 어떤 개념 때문에 우리를 쏠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종목은 상당히 오래간 종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액티브 펀드가 좀 어느 정도 잡아준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매수할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목 장세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 후광도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반도체 종목이 바이오 관련돼서는 그 범위가 좀 좁기는 하지만 또 실적과 관련돼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선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종목을 어떤 특정 종목, 그 종목을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동진세미캠에 대한 이 종목이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그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타이밍을 잡는 것,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변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어렵죠. 삼성전자는 훨씬 쉬운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현재 개별 종목이라면 그 종목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가는 판에 굳이 이 어려운 개별 종목, 그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굳이 애써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보충 종목으로서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선별해 보는 것을 선정해 보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런 정도로 비중을 적당히 할애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꼭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의미 있는 원탑 플러스 5. 일단 원탑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죠. 그리고 LG화학, 삼바, 네이버, 현대차 또는 모비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4개 종목 확정인데 아직 1개 종목은 미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요. 보충 종목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SKC 내지 한원솔루션인데, 자, 이들 종목도 어느 정도는 선취 매수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된다는 거고요. 이 구체적인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만 볼까요? SKC는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SKC입니다. 이런 정도 아주 좋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고요. 하나솔루션도 위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현재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하는 것. SKC가 또 탐이 나요. SK그룹의 그룹사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쪽을 좀 현재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밸류체인 완성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SKC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뭐 SKC는 뭐 그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PSK, 테스나, 동진, 세미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PSK는 주가가 이런 정도에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스나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죠. 테스나, 전고점 5만원을 넘게 되면 6만원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국내 거의 유일한 업체죠. 테스나. 자, 그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페스도 있었고요. 네페스. 그리고 SAP 반도체도 후보 종목입니다. 또 ISC 같은 종목도 후보 종목이죠. 또 MC넥스, 이건 반도체 관련주는 아니지만 MC넥스도 후보 종목이고요. 5G와 관련돼서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도 후보 종목이고요. 또 일부 바이오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부 바이오주, 또 특별한 개별 종목도 몇 개 후보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혼란스럽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도 다 합쳐서 1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가뜩이나 복잡한데 추가적으로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더욱더 혼란스러우고 또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그 후보 종목들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동진세미캠 하나만 조금 더 소소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동진세미캠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죠. 동진세미캠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발포제, 산업용 포장재 같은 경우, 산업재 이쪽입니다. 발포제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자재료 쪽, LCD나 기타 반도체 등의 소재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LCD용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합니다. 박리할 때 쓰는 액체, 세정할 때 쓰는 액체 등을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중견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2020년도 3분기 실적, 특별히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런 정도의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분기 실적은 현재 매출은 2,442억, 작년 동기 대비 7.2%,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꽤 좋아졌죠. 348억, 11.5%.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OPM이 있죠. OPM이 그 영업이익률입니다. 14.3%인데요. 자, 이 정도면 반도체 소재 또는 현재 전자재료 업체 중에서 탁월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이다 하는 거고요. 상당히 탄탄합니다. 비교적 꾸준하게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동진세미킴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전체 실적이 이런 정도의 속도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금년 예상 EPS는 2,100원 했을 때 현재 PER 수준은 16배 정도 수준으로서 무리 없는 모습입니다.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것도 아닌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2022년 내년도 정도 되면 그 EPS가 적어도 2,500원 정도는 될 것이다. 2,500원 내지 2,700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을 16배로 곱해지면 현재 4만원까지 계산이 된다는 건데 이건 최하치인 것 같고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뚜렷한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기 EUV라고 하는데 EUV를 네덜란드 ASML사에서 수입을 해서 특히 TSMC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EUV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특히 일본에 의존했었던 것인데 작년에 일본과 부딪히면서 그것을 수입 대체한다는 것. 그랬을 때 현재 아직까지는 LCD형 포토레지스트 주로 생산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그러한 요구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용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쪽으로 지금 현재 확대 전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내년부터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용 강광액의 삼성전자향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모멘텀이 됩니다. 현재 수입 대체 효과
특히 감광액에 대한 국내 1위 업체, 국내 1위 업체로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EUV 공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현재 ARFI, 액화 불화 아르곤용 PR, 이것도 일종의 그 노광 공제에 쓰이는 것입니다. 노광 공정의 포토레지스트도 현재 이 포토레지스트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조만간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추후적으로 2차 전지 및 태양광 소재 산업에도 진출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성장성도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솔브레인과 더불어서 이 업체 동지세미캠의 지분 4.8%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반도체, LCD용이 아닌 반도체용 현재 포토레지스트 생산의 한 축 정도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축을 현재 동진세미킴이 담당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모멘텀, 최근에 나온 모멘텀인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및 SK 하이닉스 등의 그런 176단 낸드를 개발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은 듯 낸드 투자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낸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낸드 투자와 관련돼서 낸드용 그 화학 소재를 제공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매출도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또 현재 주가 결코 무리하지 않고, 또 현재 실적 기반 상당히 튼실하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즉 감광과 관련돼서 또 낸드와 관련된 그런 그 모멘텀이 있는 바 이런 정도에 머물지 않고, 내년도 정도 되면 12개월 선행 EPS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하 2,500원 내지 많게는 2,700원, 잘하면 3,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용 PER은 많이는 적용 못한다 하더라도, 자,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PER이 턱없이 좀 작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18배만 적용을 해보죠. 18배만. 그래서 2,500원 곱하기 18배 하면 최소한의 목표가는 4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 정도거든요. 현재 32,000원대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 한 1년 정도 농사를 져서 적어도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삼성전자에 있고, 주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LG화학 같은 큰 종목들이 질비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종목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니치, 약간 틈새가 생기면 그 틈새를 메꿔주는 보충 종목 정도로서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된다. 이런 관점. 전체 운영자금의 한 10% 안쪽, 뭐 그런 정도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잘 가는 판에 아무리 동진세미캠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여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